네, 미국 단독주택 건설 업체들의 심리가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 수요 원인은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 우려 때문입니다. NAHB, 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 NAHB의 주택시장 지수, 하우징 마켓 인덱스, 요것을 좀 보게 되면은 이 지표를 보게 되면 하락했다고 하네요. 네. 주택시장 지수가 하락하면서 주택 건설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주택 건설 업체들의 심리 악화, NAHB 주택시장 지수 하락했다. 요거예요. HMI, 하우징 마켓 인덱스. 가 이 지수가 1월보다 5포인트 하락한 42일을 기록하면서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우징 마켓 인덱스 지수는 50 이상이면 건설 업체들의 심리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고 50 이하면은 부정적인 심리를 의미합니다. 근데 42가 됐죠. 근데 이 42도 1월보다 5포인트 하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번 하락은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년 대비 2000 하락, 2024년 2월에는 전년, 지금 2025년 2월이니까 전년에는 이제 2월에는 48을 기록했으나 이번에는 42를 기록했다. 그러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지. 전년 대비해서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41을 로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시장 신뢰도가 약해졌습니다. NAHB 회장 카를 헤르스는 건설업체들은 친개발 정책과 규제 개혁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지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 개혁 이야기하는 거니까. 근데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비용 상승, 관세로 인해서 2025년 시장 기대를 재설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슈는 관세 우려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자재에 부과하려 했던 관세가 2월 초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한 달가량 연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은 여전히 관세로 인해 원자재 비용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건축자재 해외 의존도 미국에서 사용되는 가전제품의 32%, 연질 목재의 30%가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가전제품의 32% 쓰이는 원자재 있잖아요. 자재 같은 거. 그리고 연질 목재의 30%가 해외에서 수입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다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으니까 뭐 멕시코 뭐 캐나다 이런 데서 수입되고 있으니까. 따라서 연질 목재가 소프트 우드. 따라서 관세 인상이 현실화되면 건설 비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우징 마켓 인덱스 구성 요소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 네, 현재 판매 조건이라는 이제 그 항목이 있는데 현재 판매 조건 current sales condition 요게 4포인트 하락을 해가지고 46이 됐고 구매자 트래픽은 3포인트 하락한 29가 됐고 근데 구매자 포인트는 진짜 많이 떨어졌죠. 29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렇게까지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향후 6개월간 판매에 대한 기대감은 13포인트 급락한 46. 특정 판매 기대치에 대한 급락. 향후 6개월간의 판매 기대치가 46까지 하락한 것은 건설 업체들이 향후 시장 환경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구매력 감소, 금리 상승, 비용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보시게 되면 소비자들의 구매력 감소, 금리가 높은 금리 7%죠.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상태죠. 막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닌데 7% 고금리에 있다는 거지. 모기지 금리가. 그리고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비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원재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관세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니고 올라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지. 높은 모기지 금리와 주택가격 상승의 수요를 둔화시키고 있다.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높은 모기지금리, 주택가격 상, 이 두 가지가 있네요. 모기지금리와 주택가격 상승. 근데 한국 좀 보일까요? 이게 미국은 경제가 좋잖아요. 경제가 좋게 되면은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주택가격은 떨어지진 않습니다. 예,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주택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논리 구조를 갖고 있죠. 주택가격은 집가격은 올라가요. 당연히 사람이 예. 근데 이게 한국도 봐봐요. 한국도 보시게 되면은 근데 한국은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떨어졌어요. 요 지수 요거 보시면 돼요. 가격 변동. 이거 봐보세요. 한국이 이게 확대가 여기 있었잖아요. 지금 떨어졌잖아. 지금 확대해 볼까요? 네, 봐봐요. 예, 여기 정점 찍었죠. 이때 2022년에 정점 찍고서 주택 가격이 떨어졌잖아. 그러다 최근에 반등해 준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 확대해 보게 되면 전세 가격이 먼저 좀 떨어지고 있어요. 전세 가격이 지금 살짝 내려오고 있고 전세 가격이 내려오다 보니까 주택 판매 가격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요새 힘이 뭐냐면은 이게 주택 가격이 이렇게 반등해 줬을 때 한국이에요. 서울 기준. 여기 거래량이 증가했잖아. 않겠지? 거래량이 증가했는데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지. 거래가 줄어들으니까는 살짝끔 떨어지지 않겠지? 근데 미국은 어떻게 됐냐면 미국은 계속 올라가요. 주택 가격이. 한국은 주택 가격이 떨어졌어요. 왜? 주택 가격은 경제가 좋으면 올라가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경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잖아요. 괜히 G7에서 초청을 괜히 한 게 아니잖아. 경제가 좋으면 주택 가격이 올라갑니다. 근데 경제가 너무 좋아서 주택 가격이 올라갔는데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갔어요. 그거 갖다 불평불만을 늘어놓았던 분들은 도대체 경제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좋습니까? 주택 가격 떨어져가지고 주택 가격이 폭락했잖아요. 그 제가 계산해서 이거 올려드렸잖아. 몇 예, 많이 한 30% 정도 폭락했죠. 근데 미국은 주택 가격은 올라가요. 근데 미국은 현재 어떤 상태냐면 경제가 좋으니까 그때 이후로도 계속 올라갑니다. 미국은 죽어라고 계속 올라가요. 그럼 미국은 정부에서 정책을 잘못 수행한 거네.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미국은 계속 올라가요. 이때 이후로도 계속 올라가. 지금도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은. 경제 좋으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슨 주택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근데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미국의 주택 가격은 올라가긴 하는데 이게 거래가 안 돼요. 거래가. 왜냐면 금리가 높으니까. 지금 미국이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높은 모기지 금리가 있다 보니까는 거래 자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네, 30년 고정 모기지 1월과 2월 7% 이상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이는 2023년 중반까지만 해도 6%대. 근데 이것도 높은 거였죠. 뭐 원래 6%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금리를 계속 올려가든. 근데 지금은 더 높은 거죠. 2023년에는 6%대였는데 지금은 7%대니까 미국에 주택가격 상승, 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더욱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가격은 미국 경제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미국은 경제가 좋으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경제가 좋으면은 그 나라에서 살고 싶잖아요. 그 나라에서 살고 싶으면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지. 수요가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가는 계속 증가니까. 한국도 그때 그랬잖아요. 한국도 그때 집값이 문재인 정권 때 왜 올라갔냐면 코로나를 잘 대응을 했잖아. 그래가지고 해외에서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해가지고 특히 이웃 나라인 중국은 막 때렸잖아. 막 때리고 막 방역도 못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중국에서 막 죽어나가고 하니까는 중국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죠? 기억나시죠? 중국에서 한국에 있는 집을 막 사고 싶어 갖고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해외에서 한국에 있는 집 한국에서 살고 싶어 가지고 다들 부러워해 가지고 그래서 집값이 올라갔어요. 경제도 좋았지. 거기다 수요도 많아졌지.
똑같은 거예요. 미국의 집값이 올라가 있어요. 미국의 경제가 좋으니까 집값 올라가 있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북한의 집값이 올라갑니까? 북한의 집값이 올라가냐고요. 북한 집값이 되게 싸요. 여러분들 돈 갖다가 북한에서 집 살 수 있어요. 많이. 근데 북한의 집값이 올라갔냐?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살기 좋은 나라면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살기 안 좋은 나라면은 집값이 떨어지는 거고. 집값이 왜 떨어졌어요? 지금 살기 안 좋은 나라니까는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내란을 일으키는 나라인데? 내란을 일으키는 나라가 아니라 내란이 난 나라인데? 이미지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주택가격 계속 상승합니다. 네, 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더욱 감소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높은 금리니까 가격은 올라가는데 경제가 좋아서 가격은 올라가는데 그것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금리가 높기도 하고. 기존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건설 업체들이 신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비용 때문입니다. 비용은 왜 비용이 발생해요? 관세에 대한 우려감에 의해서 원재재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 높은 금리와 비용 상승으로 인해 건설업체들은 가격 인하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격을 낮추는 건설업체 비율이 1월에 30%에서 2월에 26%로 감소했습니다. 가격을 내리게 되면 마진이 떨어지는 거니까. 이는 건설업체들이 마진 감소를 감소하고 가격을 더 낮추기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센티브 효과 감소. 주택 구매자들이 높은 금리와 높은 가격으로 인해 시장에서 이탈하면서 인센티브 효과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NAHB에 따르면 이미 구매할 여력이 없는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도 효과가 없으며 따라서 인센티브 정책이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주택 공급 감소 가능성. 봄철은 주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즌이지만 이번 지수 하락은 공급이 감소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신규 단독주택 착공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요 위축. 최근 실적 발표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에도 불구하고 4분기 모기지 금리는 여전히 높았으며 이는 주택 구매자들에게 부담을 주어 수요를 감소시켰습니다.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 건설업체들이 가격 인하를 줄이고 있지만 수요가 계속 둔화되겠다면 결국에는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미국의 주택가격이 떨어지진 않는데요. 만약에 경기 둔화가 발생하게 되면 거래가 줄어들잖아요. 거래가 줄어들게 되면은 경기가 둔화가 발생된 상태에서 돈이 필요한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집을 팔아버릴 수도 있잖아.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제 집이라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건설 업체들이 가격 인하를 줄이고 있지만 수요가 계속 둔화되면은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당연히 매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요가 계속 둔화되면은 결국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죠. 근데 지금 그럴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미국 주택 건설 업체들은 높은 금리, 관세 인상, 원자재 비용 증가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향후 주택 공급 감소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떤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건설업이 좋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관세 관련된 이슈고 원자재 가격이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만약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한국에서도 뭐 건설업 쪽에다 투자하시려고 한다면은 이벤트적인 투자는 있을 수 있겠지. 만약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평화 협상이 왔다 그러면 뭐 거기서 재건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중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미국이 뭐 개발하겠다. 재건하겠다. 그렇게 하면 또 그걸로 해서 이벤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게 원가가 좀 올라갈 수 있을까? 관세로 인해서 아직까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한 달 정도 연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4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감이 있으니까 이 건설 쪽이 지금 만만치는 않지 않을까라고는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현재 요 기사 내용으로 본다면 그렇게 느껴져요. 네, 그러면 부동산은 네, 여기까지 볼까요? 부동산 건설 관련된 이야기.